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의 그 팬들이 좀 제가 심어놨어요. 좀 수업에 오시라고. 아, 이기룡 교수님 수업이, 저는 이제 사실 강의는 이기룡 교수님이 찍으시고, 저는 사실 그 운영을 하는데, 학생분들이 계속 글을 올리세요. 너무 즐거우시다, 행복하시다, 막 이래서, 내가 저기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업 들을 때 안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강의를 운영하게 됐고, 이제 인사도 드리고, 저로서는 영광이죠. 제가 배웠던 분의 이제 강의를 운영하면서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교수로 일을 하면서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사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즐겁고 해피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즐거우셨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저희가 그 이기룡 교수님께 갑자기 이제 좀 부탁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미리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셔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반밖에 못 하시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뒷과를 제가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시험을 따로 냈어요. 사실은 분반이 3개라 한 분반은 또 썬킴 교수님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나눠서 문제를 낼까 하다가 그럼 3사람이 문제를 내면 원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초기에 제가 이제 뵙고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도 2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3사람이라서 좀 그렇다. 근데 아마 문제 내는 방식들은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가 운영하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팬들은 다 어디 간 거죠? 아까 이기룡 교수님 운영하시는 클래스는 듣기가 6문제 정도 나온다 그러셨죠? 네. 근데 제 수업은 듣기를 안 넣었어요. 네. 대신, 제가 왜 듣기를 안 넣냐면, 혹시라도, 시스템에서 시험 보다가 문제 발생할까봐. 요즘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쵸.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이 그것 때문에 그거 하셔서 혹시라도 시험 보다가 저기 하실까봐. 그래서 일단 저는 안 넣고 대신 문항을 좀 많이 넣었어요. 문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빨리 푸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12, 13, 14를 하는데, 사실은 이따가 OIO 과목 중에 이제 제가 라이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OIO 그 비즈니스 라이팅. 그리고 스피킹은 로버트 교수님이 하시는데, 저희가 한국말로 강의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 교수님이 한국말 저보다 못해요. 그분이 잘하는 건 영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2과목을 또 제가 오후에 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PPT를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PPT를 좀 만들까 하다가 사실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PPT를 보통 만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PPT를 만들기보다는 강의록에 있는 것과 이 책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 13, 14 이 과가 그리고 아마 여러분 강의하고 그 다음에 교재하고도 주차가 다른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제가 제 클래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의록으로 기준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9주차부터 저기 보시면 되고 13주차까지 그 다음에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주차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기룡 교수님께서 9주차부터 강의록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12, 13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클래스는 사실 14주차는 시험에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가 시험주인데 이거 강의 듣고 시험 보기에는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근데 이기룡 교수님 클래스는 혹시라도 이게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4주차까지 중요한 거 위주로 생각되는 부분들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책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강의록하고 그 부분은 아마 혹시 이기룡 교수님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혹시 인폼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다른 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하고 강의록하고 겹치는 부분에서만 시험을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다른 인폼이 없으셨으면 오늘 아마 앞부분에서 해주신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뒷부분은 그런 부분들 양쪽을 염두를 잘 두시게 되면 혹시 양쪽에서 시험을 내셨다 하더라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참고로 저는 이 컴퓨터 은어를 이해하기는 사실 우리가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보실 수 있을 때 한 번씩 사용하시면 좋고, 상대가 사용했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요거는 중요하죠.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 주문하기.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해외 나가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나갈 일이 없어요. 막 이런 연락이 와요. 근데 아니 나가서 주문을 해야 먹고 살죠. 그쵸?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힘드시면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메뉴판 보고 넘버 1, 넘버 2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자 이제 그 표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키 익스프레션 중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I'd like a cup of cappuccino with non-fat milk please.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여러 번 돌려서 들으시고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 렉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 브레인스토밍 보시게 되면 강의록에 나와 있는 이 문장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 간혹 한두 문장 정도가 달라요. 그런 부분들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렉처 1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앞에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아마 제 생각엔 저는 리스닝을 안 냈지만 이기룡 교수님 클래스에서 리스닝을 내셨다는 얘기는 이런 본문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아마 리스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기룡 교수님이 마음이 굉장히 나이스하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시면 듣기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은어는 넘어갑니다. 저는. 자, 대신 여기에 보시면 뭐 왓츠업이라던가 뭐 땡스라던가 이런 표현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면 되고, 혹시 모르겠어요. 이기룡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내셨는지는. 근데 저도 퀴즈나 이런 걸 내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it was just a small thing. 작은 건데요, 뭐 할 때, 선물을 줄 때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퀴즈를 보면 보통 이기룡 교수님 책에 있는 그 퀴즈 내용을 보게 되면 상황에 맞는 대화 표현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쵸?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줄 때 의례적으로 뭐 스몰 원이긴 하지만 선물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그런 상황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요거는 유닛 12 12주차에 강의록 12주차 29번 슬라이드에 있는 겁니다. 네, 메모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들어 넘어가시게 되면 I'm glad that 여기서는 use겠죠. like them 했을 때, 자, 이것도 역시 잘 쓰는 말인데 실제로 써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밑에 있는 뭐 thank you for your effort on this. It was a great help to me. Here's a small gift for you. 아까 여기 나왔던 표현이 요거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 이런 컨텍스트를 주고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의 문장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here is a small gift for you. 이게 아마 빈칸으로 나눠져 있다면은 요 대화 상황에서는 가장 알맞은 표현이 요런 키 익스프레션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I'm glad that you like it.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화 표현에 밑줄을 넣을 수 있으면 앞뒤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대화 표현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공부들을 미리 좀 하셨나요? 오늘 오는 걸로 혹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자, 공부들을 좀 하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좀 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오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서핑 같은 경우가 은어로 쓰이는 부분 설명이 됐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release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면 방출, 발매, 출시. 자, 보통의 경우에는 저도 사실 그렇긴 한데, 이기룡 교수님 클래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퀴즈 같은 데 보게 되면 밑줄 친 단어에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중간고사는 어떠셨어요? 그런 거. 그쵸? 있었죠. 이렇게 한두 문제, 여기도 또 지금 뒷과에도 이런 문항이 좀 있어요. 뭐, 리저브라든가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get의 뜻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어휘는 언급해 놓으신 거를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방출, 발매, 출시.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발매하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 누가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표현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원이 책을 하나 발매했다. 네, 그런 소원을 하나씩 바라면서 여기 부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자, 감탄문으로 쓰이는 거죠? What a coincidence it is.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사실 여기 부분에 있는 은어 부분보다도 이렇게 밑에 쓰이는 표현들,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뜻이 기본적으로, 이 뜻이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B번의 대화를 보시게 되면 What a coincidence 하게 되면 I was also going to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잖아. 이런 우연 많죠? 내가 방금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네가 했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되는 건 거죠.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화 대화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이기룡 교수님 퀴즈나 시험에 보게 되면 다음 중 전화를 받을 때 상황이 아닌 대화는 다음 중 만나서 오래간만에 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집에 가셔갖고 제가 한 말을 너무 많이 기억하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낸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저는 시험 대비를 좀 해드리다 보니까 머리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약간 이기룡 교수님보다는 제 말이 조금 이렇게 약간 또박또박 해가지고 오히려 또 제가 뒤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제 말이 더 오래 기억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표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발매, 출시, 개봉 이런 거 나왔을 때 뭐였습니까? 단어가? 릴리즈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 위에 같은 경우는 will be released 해가지고 수동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A lot of new movies will be released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에 많은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요런 것도 많이 나오죠. 요게 명사 단어 하나로 쓰이는 표현이 되는지 알맞은 단어의 형태, 내용에 맞게.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released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사나 동사형 모두 가능합니다. 이 단어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because의 은어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퀴즈에도 있었어요. free가 없다라는 거, stress free, sugar free, caffeine free, fat free, care free, 뭐뭐가 없는. 그런데 하나 표현 더 있었죠. free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 퀴즈나 책에. 생각해보세요. 뭐였어요? 자유로워지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장에서 free가 뜻하는 뜻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분하셔야지 요거 정도는 내용 하시기 어렵지 않죠. 근데 대부분 보면 free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먹는 거랑 관련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통신은어입니다. 이건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ow about we catch a... 자, 여러분 catch a movie 같은 경우 보통의 경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화에서 뭐뭐를 보러 가다, 영화를 보러 가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뭐로 얘기합니까? Go to see a movie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것도 중요하죠.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 다음 두 문장의 뜻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런 건 제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중에 가장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정말 실생활에서 유용한 표현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어떤 분이 밑에다 썼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답을 썼냐면 왜 우리는 꼭 이 표현을 미국 사람에게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우리끼리 만나는 거는 뭐 사실 이렇게 토요일밖에 못 만나지만 옆에 가족에게 쓰세요. 가족에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입으로 말해야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상황이 되면 이 몸몸의 근육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학자인 H.D. 브라운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온 몸의 요 세포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 뇌 하나하나를 다 한꺼번에 일깨워서 하는 거 배워야지 외국어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중에 하나라는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왜 듣고 말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외국인이 아니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거는 내 기억과 내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입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나오면 써보세요.
그냥 막 써보시면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이제 그것도 들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여기 유용한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저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catch or move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같은 의미라는 것,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t's about. 자, 제가 하나 놓쳤어요.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뜻 how about 있었죠? 그때 이때 about은 제안할 때 같이 쓰는 거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it's about 할 때 이 about은 뭐뭐에 관한 거의 뜻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뜻이. 그래서 spying and double crossing agent입니다. 간첩과 이중 간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어휘도 좀 알아두시고요. 에이전트는 우리 원래 여행 에이전트, 그 다음에 트레이딩, 무역회사의 에이전트가 이렇게 여기서는 뭘로 쓰였습니까? 간첩으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영어는 어떻습니까? 컨텍스트 안에서 단어의 의미를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 밑줄 친 단어의 뜻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크로싱 에이전트란 배반하는 간첩입니다. 즉 이중 간첩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뜻을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은어, 요거는 제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통신은어는 제 생각에 공부를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늘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러시군요. 우리는 바른말 고운말만 쓰는군요. 네, 자, 여기 나왔죠. 프리중 의미가 다른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퀴즈에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시험에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추측입니다. 이왕이면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척버작전으로 좀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가실 때 막 쫓아가면서 여쭤볼 걸 좀. 네, 그래도 말씀 안 하실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렉처 2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sort of입니다. kind of. 그래서 구어체에서 습관적으로 자주 쓰여서 뭐뭐과 같은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sort of나 kind of가 같다라는 뜻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에서 쓰였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쓰이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아두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reserve란 단어는, 자, 보시게 되면 예약하다라는 뜻인데, reserve ticket, table, room, seat. 그래서 극장이냐 식당이냐 호텔이냐. 아마 퀴즈 부분에서 혹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퀴즈 내신 거에 보면 문장 내에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디에서 예약이 발생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류를 우리가 예약을 할 때 그러면 식당이냐 아니면 호텔이냐 병원이냐 이런 걸 예약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장에서 reserve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상황에 쓰는지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reserve seat 같은 경우는 버스나 비행기, 극장. 그 다음에 보통 식당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식당 좌석이 좀 있나요? 자리가 좀 있나요? 빈 테이블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얘기할 땐 테이블을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극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티켓을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티켓도 극장이고요. 시트도 극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를 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in the meantime은 그러는 동안 한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러는 동안 우리 뭐 좀 먹읍시다. 자, grab a bite 하게 되면 간단하게 먹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grab은 뭐죠? 이렇게 꽉 움켜쥐는 거잖아요. 샌드위치 같은 걸 간단하게 먹던지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어딘가 가서 먹다. go somewhere to eat. 어딘가 가서 먹다.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서 먹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여기서 쓰이는 내용이 우리말과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가 제대로 문장이 해석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시험 문제를 낼 때 물론은 저의 스타일과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험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강의를 찍으신 분의 그 강의와 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형해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아까는 먹자였는데 grab을 쓰더라도 택시를 서둘러 잡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grab a quick shower 하게 되면 서둘러 샤워를 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grab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I will get yours. 자, 당신의 것을 가지고 올게. 자, 여기서는 get이 얻다, 획득하다, 뭐뭐를 가져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커피를 가져온다던가 뭐 이런 뜻인데 한 뜻이 더 있죠. 보통 우리가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해됐어 라고 얘기할 때 get이 또 무슨 뜻으로 쓰이죠? 네, 그쵸. I got it 하죠. 그쵸. 그래서 I will get it. 뭐 내가 이해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퀴즈에서도 요 get의 뜻을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휘의 의미는, 그러니까 9주차에서부터 14주차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들에 언급된 것의 의미는, 특히 한 단어가 두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 것들은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그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획득하다란 뜻하고 가져오다란 뜻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는 게 이해하다가 되겠죠.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잔 주세요, 갖다 드릴까요, 네 주세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on-fat은 지방이 없다란 뜻으로 탈지의 의미가 된다라는 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요거, 자, 선미는 no cinnamon이라고 그랬고요. 점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이너스 시나몬. 이거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two coffees.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원래 커피는 못 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씁니다, 그냥. 문법적으로는 틀리는데 실제적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맞는 표현은 뭡니까? two cups of coffee.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만약에 커피를 컵에 담으면 two cups of coffee가 되는 거고요. 유리잔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glasses가 되겠죠. 저는 중학교 때 이거 배울 때 커피는 무조건 컵에 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한국말도 똑같아요. 보면 우리 커피 한 잔, 그쵸? 그 다음에 가끔 내가 커피를 한 사발을 마셔도 잠이 안 깰 것 같아. 그럼 한 사발이 뭡니까? bowl이에요. 그러면 bowl of coffee예요. 표현을 하게 되면. 그랬더니 나는 양동이를 한 개를, 양동이 그러니까 한 양동이를 마셔도 잠이 안 깰 것 같아. 그만큼 이제 피곤할 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bucket of coffe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느 용기에 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사실 이 부분을 크게 염두에 안 뒀는데, 이기령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책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잔일 때는 컵이지만 두 잔 이상일 때는 뭐가 됩니까? two cups가 되고 뒤에 있는 커피에는 s가 안 붙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omes to. 자, 요 뜻이 중요합니다. 달라요. comes to 뭐뭐가 되겠습니다. comes down이 들어갔죠. 그쵸? 근데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거죠. 그쵸? 요런 게 꽤 나와요.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조금씩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같은 거. 그 다음에 the total comes to 뭐뭐 대신에 the total is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음 중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 다른 것 표현해 놓은 거에 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기령 교수님 이런 거 안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분하셨죠? The total comes to, 그 다음에 the total is 해도 무관하다. 그래서 같은 표현들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많이 들으시죠? Here or to go.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전형적으로 음식점에서 받는 질문이라는 거, 요거는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구분하실 게 있네요. 자, call out은 크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ll은 뭡니까? 전화를 거는 거라던가, 나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미키라고 불러줘. call me, 미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all out과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시험을 볼 때는 문장을 보면, 시간은 촉박하죠. 혹시라도 막 시스템이 갑자기 혹시라도 이렇게 내가 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심리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쵸?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그러세요. 이걸 못 봤어요. 그거 왜 안 보일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안 보이는 부분들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 come to라던가 come down to라던가 down 같은 게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그거죠. 장소별로 리졸브가 어떻게 쓰였는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리졸브는 어차피 예약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개세 형태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12근은 끝났고요. 13가로 넘어갑니다.
13가도 렉처 부분만 가겠습니다. 자, 13가는 중요한 게 I insist. 저는 이거 I'm sure.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이거 시험에 내셨을 거예요, 아마. 시험에 내셨을 거예요. 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말해. 얘는 문법적으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자,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기. 딱 떠오르는 동사 뭐 있습니까? insist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insist는 보통 어떻게 쓰죠? I insist that you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ing 쓰는 건 또 어떻게 쓰죠? I insist your 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소유격을 쓰고. 자, 그래서 여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말할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에 완곡한 부정의 뉘앙스를 할 때는 뭐라고 썼던지 생각나세요? I'm afraid not. 생각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The dinner is on me. 혹시 오늘 저에게 The dinner is on me라고 말해주실 분 없으세요?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신 거 알죠, 지금? 네, 자, 넘어갑니다. 테이스트로 넘어가고요. 제가 렉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2 hours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거. long. 요게 중요합니다. 길이에 따라서. 넓이를 표현할 경우는 wide가 붙고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it didn't seem like 2 hours long 해서 seem like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듯하다. 그런데 여기 강의록에 틀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문장에서 없으세요? seems는 맞아요. seem like는 뭐뭐인 것 같아. 근데 뭐뭐인 듯하다. 두 번째 문장에 보면 tired는 형용사죠. 그쵸?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like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아마 수정을 요청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에는 또 문장이 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like는 seem like, he seems like a nice person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그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는 잘 몰라요.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실제로 되게 피곤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안 피곤해 보인대요, 항상.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는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셔서 뭐뭐인 듯하다. 이때 like는 전치사죠? 그래서 구분 잘 하시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응용을 어느 정도까지 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like가 앞문장에서 하나 나왔죠. 동사로. 뭔 뜻으로 나왔습니까? 무슨 뜻으로? like가? 뭐뭐를 좋아하다, I'd like to, 나 뭐뭐 하고 싶다로 나왔죠. 근데 이때 like는 동사가 아니죠. 전치사죠. 뭐뭐처럼. 만약에 응용을 심하게 하신다면 얘네 3개 섞어놓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장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같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long time no see 하고 여러 번 책에서 공부하셨으면 여기 long time no see 말고 또 하나 더 나왔을 텐데 long time no hear 나왔죠? 자, 얘는 오래간만일 때 쓰는 거는 같지만 상황이 같은가요? 오래간만일 때 사용하는 상황은 같지만 그래도 세세하게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전화상에서 오래간만에 통화를 할 때는 no hea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만났을 때는 long time no se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구분하시면 돼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상황 설명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퀴즈도 보니까 제가 그 문제 자세히 보니까. 그럼 이런 거 있죠. 다음 중 누구누구가 오래간만에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때 알맞은 표현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의미에 따라 수사 뒤에 여기 수사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형용사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이때 길이니까 long이 되는 거고요. 요피트의 문도 사실은 이렇게 길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long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을 얘기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wide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는 나왔는데요. 요거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은 ing가 쓰였죠? 얘가 ed도 가능하죠? 차이점이 뭡니까?
참일 경우에는 내가 되는 거니까 e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사물이나 사건이니까 ing가 되거든요. 감정에 관련된 것들. surprising, surprised, 그 다음에 depressing, depressed, 그 다음에 frustrated, frustrating, disappointed, disappointed 이런 류의 단어들은 다 같은 맥락에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exciting하고 그 다음에 confusing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 중간고사 때 요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앞부분에서 챕터에서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요 표현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키 챈. 근데 제키 챈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런 거 시험에 참 좋을 것 같아요. Who is 제키 챈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The Top of the 100 Story.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요거 스토리가 지금 Y가 단수로 쓰였죠. 그쵸? 자, 그러면 혹시 7살 된 소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7살 된 소년. 7살 된 소년. 그러면 7year이 되는 거죠. 단수로 쓰이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단위입니다. 100층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스토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좋아하세요. 밑줄 친 단어, 의미가 나머지 대가 다른 것, 이런 거 많이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좋아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용법이거든요. 유시지니까. 그래서 층이라는 의미로 스토리를 쓰셨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관계부사 where는 사실은 이 관계부사는 보통 우리가 관계 대명사랑 이런 것들하고 같이 쓰이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앞에 지금 보시게 되면 the place가 있어서 where이라는 그 관계부사 장소를 쓰셨다는 거. 앞에 만약에 time이나 the day나 그 다음에 the month 같은 시간이 있으면 보통 뭐를 씁니까? when을 쓰죠. 사실 이거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번영한다면 만약에 제가 if I were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요 where 다음에 지금 I played when I was 여기 where I was born in 보통 I was born in 서울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 문장을 틀리게 만든다면 전치사 in을 써서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시죠? 언니 시험 볼 때 in 써 있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틀린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where에 들어간 문장은 전치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처럼 자 여기 지금 이처럼 뭐뭐하는 장면 뭐뭐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where는 아까 장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part라는 부분도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요게 where의 쓰임이 지금 보면 뭐 말하는 장면이나 부분에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시게 될 거예요. 꼭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원서책을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던가 이런 장면을 얘기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인다라는 거, where이. 그래서 꼭 장소만 아니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마셜 아트는 동양의 무기를 이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뭔지 아시죠? 스포츠, 그 동양 스포츠들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스카이스크래퍼는 마천루. 이거는 이제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에 나온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뉴욕 같은 데 여행을 가면 아무리 내가 뉴요커인 것처럼 하고 나가도 이 그 관광객의 표시는 뭘로 알아볼까요? 이렇게 쳐다봐요, 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관광객이에요. 아무리 해도 관광객입니다. 가서 놀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스토리의 의미 나오는 거 얘기했습니다. where의 쓰임이 다른 거. 자, 여기 같은 경우 제 생각인데 여러분 요거 정도는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장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part 아까 장면이나 부분이라는 거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where 앞에 뭐가 나와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네. 그 다음에 여기 where 앞에 garden이라는 명사 지금 나와 있죠? 장소? 그러면 해석 안 하고도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보호, 그러니까 명사로 쓰인다라는 얘기는 그것 자체가 명사기 때문에 앞에 꾸민받는 단어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구분, 요거 정도는 아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렉처 2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우드 좀 알아둘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요게 나는 뭐뭐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때 또는 자신의 주장을 완곡하게 덧붙이기에 간결하게 표현하는 건데, 혹시 그 오하이오 그 라이팅하고 스피킹 과목 들으시는 분들 여기 있으세요? 거기에도 요게 나오더라고요. 이 우드의 용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할 때 완곡하게 상대방에게 좀 더 소프트하고 뭐 폴라이트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우드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드의 개념은 우리가 꼭 뭐 예를 들어서 가정법을 썼을 때 그 우드뿐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쓸 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d say는 바로 I would say가 이제 줄어든 말인 거죠. 자, 요것도 만약에 저라면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을 대화를 쭉 보고서 여기 알맞은 것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의 의견입니다. 집에 가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let's go eat 가서 먹읍시다. 자, let's go and eat인데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요즘 영어에서는 동사가 겹치게 쓰는 거죠. 그래서 go have dinner라던가 그 다음에 go get it. 그 다음에 의사를 보러 막 가다.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보통? go see your doctor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표현들. 이게 왜냐면 이제 살다 보니까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자꾸 한단 마디 더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어는 생략이 많아요. 그리고 축약도 많고. 자, 그 다음에 자, since. 자, 여러분, since는요. 자, 지금 보면 뭐뭐 때문에 뜻이 있죠. 제가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2번. 자, 뭐뭐 때문에 뜻의 경우에는 since, as, because 세 개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because보다는 as보다는 강합니다. as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 다음에 because보다는 가벼운 뉘앙스로 미국에서 즐겨 쓰는 단어다라고 해서 많이 써요. 근데 또 한 번 더 구분을 하자면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포멀한 글을 쓸 때는 because를 안 써요. 이유를 나타낼 때 since를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제가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찾은 결과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아직은.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럴 때는 since를 쓰는 거고요. because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러워요. 돌면.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becaus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뭐 이래로 뭐뭐 한 후에. 자, 요거는 after랑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알아두세요. 현재 완료형하고 자주 쓰입니다. 거의 현재 완료하고 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뭐뭐 이래로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말도 잘 생각해 보면 제가요 작년 이후로 쭉 여기 사이버에서 공부해 왔잖아요. 일정 기간의 흐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난 후에 바로 커피를 마셨어요. 뭐뭐 한 후에 바로 커피 마셨어요. 그건 어때요? after를 써야 되겠죠. 한국말도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since는 현재 완료랑 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 저도 작년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제가 사이버 외대에서 영어학부에서 일을 해왔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 since가 되는 거고 I have worked at Coop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쿱스라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현재 완료형하고 자주 쓰인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부분, 이거 좀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죠. 저기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여기에 보시면 we had better입니다. 요거는 would가 아니라 뭡니까? had예요. 근데 had better는 무슨 뜻이죠? 뭐뭐 하는 게 낫다란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사에게 had better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려요. 그러면 잘려요. 아니면 미국 가서 제가 뭐뭐를 이렇게 손을 닦는데 야, 너 좀 비키는 게 좋겠어 라고 헤드베러를 썼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될까요? 저 총 맞아 죽어요. 이 헤드베러는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자,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아니야, 지금도 그럴 때도 나 이거 오늘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나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또 하나 경우 오늘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오늘 좀 끝내는 게 좋겠어, 오늘 좀 하는 게 좋겠어, 이런 뉘앙스 있죠. 그게 헤드베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윗사람한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장님 이거 오늘 끝내는 게 좋겠어요, 이 뜻이 되죠. 근데 부장님은 저한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좀 끝내는 게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 헤드베러의 뜻인가, 요거는 우드의 줄임말이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현재 완료를 지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이유는 뭡니까? since가 뭐뭐 때문에로 쓰였기 때문인 거죠. 아까처럼 뭐뭐 이래로 쓰이게 되면 뭘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그거 구분되시죠? 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토익을 풀 때 해석 안 하고 답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는 구조 언어거든요. 이 문법 구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문법 구조를 파악하면 사실 안 보고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거를 누가 제가 아까 해달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The dinner is on me. 자, 이렇게 흔히 쏘겠다는 뜻을 쓰는데 이거는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The dinner is on me.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I'm buying. 그 다음에 I will treat you. It's my treat. 근데 treat은 살짝 약간 조금 더 대접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하나 사주면서 I will treat you 하니 조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아무튼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저는 사실 요 네 가지 표현이 다 같은 의미라는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부분. 네. 강조합니다. 자, actually. 자, 여기 좀, 이 책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13가를 보시게 되면, 강의록은 13주차인데, 여러분, 책은 12주차로 들어갑니다. 여기 부분이.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표시를 아까 했는데, 자, 한번 메모해 주시겠어요? 책에 보시게 되면 242페이지가 지금 12주차까지 되는데 지금 강의록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책에 안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그래도 이기룡 교수님께서는 강의록도 그 기준으로 2개를 다 하라고 하셨을지 몰라서 제가 강의록은 짚을게요. 근데 책에는 안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츄얼리 보게 되면 제 뜻대로 할게요. 자, I insist, 요구하다, 우기다, 주장하다. 자, 상대방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I insist that you finish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전치사 뭐 썼습니까? on을 쓰시고, 그 다음에 your를 쓰시고, 그 다음에 finishing을 쓰시는데 여기 칠판이 없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법인데요. 여러분, your를 우리가 보통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뭐라고 부르죠? 소유격이라 그러죠. 그러면 소유격 다음에 쓸 수 있는 거는 보통 품사가 뭐가 쓰이죠? 명사가 쓰이죠. 그러면 finishing의 ing는 동명사잖아요. 그럼 소유격 뒤에는 모든 동명사가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감사드려요 할 때 I appreciate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이 수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I appreciate you came을 보통 쓰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appreciate you are coming to my class. 아주 많이 쓰이는 중요한 문법이에요. 근데 insist의 특징은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전치사 on이 붙는 겁니다. 네, 이거 구분 가능하시죠? 네, 엄청 강조하고 있죠, 제가 지금? 네, 알아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actually도 하고, if you insist, 자, 정 그러시다면으로 해석하면 참, 이 영어를 가끔 해석할 때 저도 오하이오 과목 번역하면서 이렇게 한글로 이제 오늘 제공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 해석이 참 난감한 표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if you insist 하면 정 그러시면으로 해석하면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비슷한 문장 하나 나왔네요. 제가 I appreciate your help a lot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help는 명사로 쓰인 거죠. 근데 help가 동사로 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I appreciate your helping my father. 우리 아버지를 도와줘서 참 고마워. 그러면 이때 뒤에 또 다른 명사가 없기 때문에 소유격 다음에 명사 하나만 바로 썼지만 또 다른 목적어를 가지기 위해서는 helping my father라고 써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소유격 다음에 ing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insist on 소유격 ing가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I'm buying today. 자, 밑줄 친 것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m buying. 아까 나왔죠, 문장. 또 뭐 있었죠? I'm buying. 또 뭐 있습니까? treat, it's my treat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 will treat도 있었죠? 네, 그거 다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if는 이때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봅시다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인데, 밑줄 친 if의 뜻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하나는 또 뭡니까? 만약 뭐뭐
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et's see, 글쎄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뉘앙스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상대방이 한 말에 묻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경우에 단도직입적으로 no라고 하지 않고 유감스럽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뭡니까? I'm afraid 나. 이런 거는 빈칸 넣는 문장, 대화 내에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완곡하게 또 얘기하는 표현 중에 아까 조동사 뭐 있었습니까?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 조동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W로 시작하는 거 뭡니까? would 있었죠? 결국 뭐냐면 표현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다 같은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부터 책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I'm afraid not 다음서부터는 책이 없어요. 근데 강의록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빨리 훑고 넘어갈게요. 자, we are fully booked. 자, 우리 식당은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자, book은 무슨 뜻입니까? 뭐랑 같은 뜻입니까? reserve랑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I'd like to book a table. 아까 reserve a table 앞에 있었죠? 그쵸? 그래서 식당에서 예약하는 건 테이블. 극장이나 비행기나 이런 데서는 뭘 쓰는 거였습니까? 그러면 테이블이 말고 뭐였죠? 시트 있었죠? 그 다음에 극장 또 하나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티켓 있었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책이 없지만 강의록이 있습니다. at most, 기껏해야 겨우. 제가 볼 때 여러분 여기는 그냥 권합니다. 외우세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at least 적어도. 그러면 한국말과 우리말의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그 의미가 제대로 해석된 것을 고르세요.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가능하다면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고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 minutes doesn't sound too bad. 자, 15분이면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도 사운드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앞에 good 요거 있죠? 뒤에도 good 있죠? 그래서 뭐 하자고 했으면 보통 얘기하죠. It sounds good.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원어민 교수님들 4분 계시잖아요. 가끔 그 얘기 뭐 대화하고 수업 듣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It sounds good, it sounds great. 대화를 안 하시는군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사운드 다음에 good 들어가는 거. 아까 sim 같은 경우 제가 tired 앞에 like 나온 거 틀렸다 그랬죠. 같은 용법이에요. sim도 뒤에 들으시게 되면 형용사가 바로 오는 거고요. 아까처럼 sim처럼 like를 쓰게 되면 명사를 쓰게 되는데 sound도 마찬가지로 like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명사가 뒤에 와야 됩니다. 같은 용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음식값을 낼게. 자, 여러분, 내가 음식값을 낼게.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밥 사라고 할까봐 그 얘기 끝까지 안 하시는 거죠. 자, 요게, 책이 좀 다릅니다. 이게 유닛 14이 액츄얼리죠. 요게 책 같은 경우는 같이 한꺼번에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13, 14가 같이 연결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책 제목엔 나오는데, 자, 상대방에게 부연하여 제대로 설명할 때 또 자신이 들은 말을 확인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key express는 actually 하고, 그 다음에 you are thinking of visiting Japan하고, 자, I can't wait till the summer break starts 하고, I deserve the break 하고, 사실 여기 세 번째 표현이 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렉처 부분으로 갈게요. 내용이 뒷부분은 길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 자, 여러분, can't wait till. 자, 여기서 till은 뭐의 축약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until이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이 쓰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둘 다 많이 쓰고요. 영어는 똑같은 두 개의 단어가 있을 때 긴 단어가 포멀한 겁니다. 그래서 till보다는 until이 좀 더 포멀하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는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뒤에 나오긴 할 텐데 그거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죠? 여기 책에도 소개됐어요. 공부들 안 하고 오셨습니까? 여기 can't wait till과 같은 표현이 있어요. 학수고대하다. 뭐가 있습니까? look forward to가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요?
그쵸? 어차피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십자가 지금 저희가 안 들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제가. 아, 죄송해요. 자, 그러면 안 물어볼게요.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아니, 14주차가 시험법이랑 같이 겹치고 막 이래서 조금 힘드실 것 같더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나오죠, 지금. Can't wait till은 look forward to랑 같은 뜻인데, 여러분, 이때 to는 전치사일까요? 투부정사일까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my birthday라는 명사를 쓴다던가 거기에 가는 걸 학수고대하는 거니까 to going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여러분. 6분만 있으면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는 겁니다. 휴식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휴식 시간 하면, 브레이크는 휴식, 휴가.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 타임 앞에 관사어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브레이크 타임에서 여기는 붙었죠? 네,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10minute coffee, 여기 보시게 되면 10minute coffee break 했을 때 10minute 앞에도 어가 붙었고 여기도 coffee break 앞에도 어가 붙었고 그래서 요거 퀴즈가 제 기억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아마 이 강의도 나올 거예요. 브레이크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원래 브레이크는 보통 기본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깨트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간을 이제 휴식 시간을 갖는 거죠.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저기죠. 공부를 쭉 하다가 그거를 깨고 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tually 사실은 실제로 이게 부연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여기는 seem tired라고 나왔는데 저희 앞부분에서는 seem 다음에 like를 넣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네, 자, 그래서 actually 빈칸 넣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실 수 있으세요? 네, actually 이 단어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조되는 의견을 정중하게 낼 때 사실 그들은 뭐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뭐 우리는 영국인이 아닙니다. 사실 아일랜드인입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저도 확실히 한국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왼쪽에 영어 문장이 있는데 왜 읽기는 한글이 먼저 읽어지네요. 지금 읽다가 보니까 생각났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We are not British, actually we are Irish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들. 그 다음에 He looks weak. 여러분 여기 looks도 아까 sound, seem하고 같은 용법이에요. like를 쓰면 뒤에 명사를 쓰는 거고 뒤에 형용사를 쓰면 like가 빠져야 돼요. 요 세 단어가 같은 맥락. 그래서 여기 looks weak. 자, 그는 약해 보이나? He looks weak. Actually, he is very strong. 그쵸? 자, 그런데 이 문장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대입시켜 봤어요. 전 사실 반대거든요. 저는 I look strong이에요. But actually, I'm very weak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actually가 여기도 포커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crazy. 자, 미칠 것 같은 많은 자, crazy는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실성한이나 미친의 뜻인데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 crazy라는 단어를 로버트 교수님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she's crazy, he's crazy, 미쳤어 맨날 그래요. 그래서 요 표현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끼리도 막 대화하고 수다 떨면 그러죠. 미쳤어 왜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로도 그냥 가볍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무생물 명사와 또 함께 쓰이면 보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crazy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알아둬야 될까요? 알아두지 말아야 될까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산더미 여기 보시게 되면 You must be worn out with that crazy workload. 많은 업무량으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 crazy가 이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미친의 뜻이 아니라 뭡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게 굉장히 저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m pretty worn out. 자, 너무 지쳤어요. 자, wear out. 자, 요거는 용어입니다. wear는 입다란 뜻이지만 이게 아니라 같이 쓰여서 out이 같이 쓰여서 뭐뭐를 지치게 하다. 그 다음에 수동형으로 쓰시게 되면 be worn out 해서 지치다, 기진맥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너무 지쳤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뭐라고 씁니까? 가장 가볍게 I'm tired. 그 다음에 저 더 쓰는 거 있죠. exhausted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쓸 수 있습니까? I'm
1 hour. 하나 더 외우셨어요.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꼭 외국인한테 쓸 게 아니라 누구한테 쓰시라고요?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쓰세요. 더 이상 나한테 뭐 시키지 말라고. 힘들다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거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one하고 out 사이에 대시를 넣었습니다. 요렇게 합성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치다란 단어를 지금 뭘로 표현하신 거예요? 지친, 달아, 해진에 뭘로 만든 거냐면 형용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앞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디저럴브는 보통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뭐를 받을 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휴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 자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를 쓰고 디저블한 동사를 썼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쉴 자격이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 대신에 또 뭘 썼습니까? 여기는 레스트를 썼죠? 그쵸? 그래서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make a plan for. 자, plan은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make랑 같이 쓰여서 make an effort 이런 것처럼 make a plan for 이렇게 해서 같이 쓰여서 무엇에 대한 계획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용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외우고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plan이 뭘로 쓰였습니까? 동사로 쓰였죠. 아까는 명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알아두시고 specific 같은 경우는 특정의 명확한, 분명한 이런 뜻이라는 거. 사실은 여기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갑니다. 자, think of. 요거는 아시죠? 뭐뭐 할 생각이다. 그래서 ing 쓰는 거랑 자, so의 용법이 좀 두 가지가 나와요. 방금 들은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시험을 안 냈는데 혹시 내시게 되면 어떻게 내실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이게 지금 usage가 나오는 거거든요. so에.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게 되면 so nobody can do this. so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다고? 이런 식의 뉘앙스. 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so how was it? 그래? 어땠는데? 뭐 이렇게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so의 용법이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자, 또 하나 있습니다. So you are thinking of visiting Japan. 그래서요, 내가 일본에 갈 생각인 거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예문 한번 보실래요? 자, you've been smoking again. 너 담배 또 피고 있니? So,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뉘앙스도 같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얘가 상대방이 한 말, 그러니까 영어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구분들을 좀 하셔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think of가 계속 문장이 반복되면서 백패킹이 나왔습니다. 자, 백팩, 배낭, 그 다음에 배낭을 지고 여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백패커는 뭡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백패커는 배낭을 지고 여행하는 사람이고요. 백팩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어의 용법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같은 경우는 플랜. 지금 메뉴의 A번 같은 경우는 플랜을 동사로 썼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계획하다라는 뜻으로 새로운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걸 썼나요, 여러분? 어렌지를 썼죠? 네. 그래서 어렌지도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계획하거나 이제 어렌지 한다 쓸 때 같이 썼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hat way.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아까 같은 경우도 actually 그 다음에 so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that way. 자, 지금 다 상황과 용법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그래서 I will not need a lot of money. 그렇게 하면 전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that way는 앞부분에 분명히 뭐가 대화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화를 분명히 줄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대화를 주고 그 빈칸에 들어갈 사인 말을 넣는다면 that way가 들어가겠죠. 내용 파악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혹시 이기룡 교수님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듣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숨이나 뭐 찬미 이런, 맞나요? 찬미 맞나? 그런 그 대화, 그 테스트 부분에 큰 브레인스토밍 대화 부분 있죠? 그거를 충분히 파악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제 팁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뭡니까? 여기는 용어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fair이라든가 quite 이렇게 plan to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deal, 그래서 거래나 협정, 협약 이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나와 있는 문장들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 밑에는 조금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회화랑 조금 달리.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ook인to는 뭐뭐를 조사하다, 살펴보다고요. close는 세밀하게입니다. 그래서 I should look into that more closely. 제가 더욱 세밀하게 그것을 조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얘는 세밀하게가 되는 거고요. look into는 조사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뒤에는 보면 계속 first class하고 first class style하고, 그래서 뭐 1등석에 관련된 거라던가 그 페리나 비행기를 탔을 때 좌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보다는 표현보다는 용어에 조금 더 보시면 되고, 크게 문법적인 거는 많진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in Europe, 자, 요거는 좀 알아두실까요? in your point of view하고 from your viewpoint하고 같은 뜻입니다. 요거는 해석을 하면 뭐뭐의 입장, 뭐뭐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I really envy you, 당신이 정말 부럽습니다. 요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도 다, 그래서 14 마지막까지 책 부분까지 다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 강의 록하고 책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강의 록과 그 다음에 책이 같은 부분에서만 시험을 냈어요. 근데 이기룡 교수님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험을 내셨는지는 한번 튜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시험 전에 시험 유형을 한 번씩 알려주시잖아요. 시험 범위랑.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가 오해요 과목 들으러 오세요. 네.